독서 사색 지필 1. 지금 생각해보면 내 독서 생활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되었다. 무엇이 계기가 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누구의 지도도 없이 책을 읽기 시작했다. 주로 두 가지 분야의 독서였다. 하나는 문학적인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기독교적인 종교책이었다. 그 당시에는 우리 글로 씌어진 책보다 일본어로 저술된 책이 많았기 때문에 한국 문학은 우리 것을 읽었으나 사상적인 문제들은 대개가 일본 책의 도움을 얻었다. 어렸을 때일수록 신앙심은 순수한 것이었다. 그래서 가가와 우찌무라, 야마무로 같은 일본 기독교계의 지도급 인사들의 책을 깊이 담독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독창성 있는 저서를 남겨준 바가 적었기 때문에 자연히 일본 것들을 읽었다. 그러나 누구의 저서이든 간에 그 내용이 종교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 가가와의 정열적인 신앙적 작품은 깊은 정서적 신념을 주었다. 우치무라의 글을 읽으면서는 기독교의 애국적인 사명을 돈독히 했다. 지금도 내가 품고 있는 한국적 기독교에의 관심은 그때 얻은 것으로 회상하고 있다. 우치무라는 일본적인 기독교를 위해 노력한 사람이다. 그의 글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나 깊은 신앙적 애국심을 배우게 된다. 그의 제자였던 김교신, 함석헌, 노평구 등이 모두 한국에 돌아와서는 애국적 신앙운동에 정성을 바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나도 간접적으로 같은 뜻을 우찌무라로부터 얻은 셈이다. 야마무로라는 사람은 당시 일본의 구세군 총책임자였다. 구세군의 본뜻이 그러했듯이 나도 그로부터 빈민을 위한 기독교의 정신을 많이 배웠다. 이런 인물들 이외에는 주로 신앙인들의 체험담과 기독교적 이해를 돕는 저서들을 읽었다. 지금 생각해 보아도 비슷한 수준의 종교 서적들이 어째서 우리에게는 없었는지 유감스럽기 그지없다. 내가 읽은 문학책들은 주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우리 문학이다. 춘원, 시문을 비롯한 계몽주의적 작품을 읽었고 당시 이름 있는 작가들의 대부분을 읽었다. 이호석을 비롯한 예술성 짙은 작품들도 읽었다. 이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세계문학의 대표자들이다. 당시까지 세계적 고전으로 알려진 책들도 한 번씩 들춰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크게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내가 읽은 문학책들 중에는 러시아의 대표적인 작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다. 물론 그것들은 세계 문학 속에 들어간다. 그러나 톨스토이를 비롯한 러시아 작가들의 책을 너무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것들은 따로 구별하는 편이 좋을 것 같이 생각될 정도이다. 이러한 두 가지 부류의 독서는 대부분이 정서적 인격 도야에 도움을 주는 내용들이었다. 그 영향은 컸던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의 내가 이론적인 학문을 하면서도 정서적인 면의 결핍을 덜 느끼게 된 것도 그 때문이겠으나 사색을 위한 사색보다는 직관적 이해를 더 소중히 여기는 습관도 여기에서 생긴 것 같다. 지금도 집필을 할 때는 사전에 메모했던 내용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생각의 흐름을 자주 발견한다.
나에게 대단치는 못하나 작은 장점이 있다면 수학 문제를 순서대로 풀어가는 식의 사색보다는 방향과 결론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습관일 것이다. 그것은 이때부터 얻은 것이다. 청소년 시기에 종교나 문학책을 읽었다는 것은 내 마음이나 글 속에 인간적 풍부성을 섞어 넣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말이나 글에 감정이 섞여 들고 인간적 정취가 풍길 수 있다는 것은 논리적 학문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듣는 사람이나 독자들에게 인간적 공감을 얻는 데는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그때 종교나 문학적인 독서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대단히 메마르고 정서적 윤택성이 없는 인간으로 굳어졌을 것 같다. 물론 논리 비약은 좋지 못하다. 그러나 모든 일에 있어서의 인간적 직감과 사고의 비약은 우리를 창의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때가 자주 있다. 나는 지금 어떤 장단점을 가리려고 하지는 않는다. 청소년기의 독서가 오늘의 나를 그렇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뿐이다. 3. 내 독서의 두 번째 계기를 만드는 기회가 왔다. 그것은 불행 속에서 얻은 하나의 부수적인 수입 같은 것이었다. 나는 중학교 3학년을 끝낸 뒤 한 해 동안 학교에 다니지를 못했다. 자의와 타의가 얽힌 결과였다. 그 1년 동안 나는 무척 많은 책을 읽었다. 주로 철학적 내용이 들어가 있는 사상적 저서들이었다. 그 뒤에 몇 사람의 전기를 읽게 된 것이 내 생활에 적지 않은 힘이 되었다. 학교에 나가지 못하는 1년간은 대부분의 시간을 사상적인데 바쳤기 때문이다. 철학개론, 철학사, 윤리학, 논리학을 비롯한 사상 전집에 해당하는 몇 권까지 읽었다. 그 당시의 나로서는 그 대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기초 지식이 빈곤했고 묻고 싶은 점들을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읽었다. 몰랐기 때문에 더 읽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결과가 역시 오늘의 나를 만드는 데는 큰 도움을 주었다. 종교의 문제들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싶었고 문학적 과제들을 인간의 문제로 심화시키는데 대단한 밑받침이 되었다. 후일에 철학을 택하게 된 것도 그때의 독서 때문이었다. 책 속에는 문제가 있어야 하고 문제의식이 없는 독서는 의미가 적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론을 위한 이론이나 논리를 위한 논리보다는 삶과 철학적 문제를 발견하는 도움을 얻었다. 지금도 내가 윤리, 종교, 역사 등의 문제에 집착하는 이유가 이때의 유산이었던 것 같다. 이러한 독서들이 내 학교 공부에는 적지 않은 지장을 주었다. 기하, 대수를 비롯한 과학적 분야의 흥미를 잃게 되었고 학교 공부나 성적을 위한 시험에는 언제나 거센 불만을 느끼면서 5년의 중학과정을 끝냈다. 졸업 때 성적도 좋은 편은 못 되었다. 5분의 1 이내에 들면 스스로 만족하기로 했다. 또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꼭 대학에 가야 한다는 욕망도 고집할 수가 없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저 나 나름대로 내 길을 걸었다고 봄이 좋을 것 같다. 그 당시의 나는 속을 알 수 없는 바위 덩어리 비슷한 것이었다.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면 쓸모없는 돌로 남았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중학을 끝낸 뒤
1년을 다시 직장에서 보내야 했다. 그 1년 동안 나는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교육이 어떤 것이라는 생각도 적었고 교육이 장차의 목적이 되리라는 생각도 굳히지 못했다. 경제적 여건이 대학의 길을 막았기 때문에 직장을 강요당했던 것이다. 그 1년의 세월은 정신적 불모의 시기였다. 학교 생활은 많은 시간을 빼앗아갔다. 마을에 있는 교회 행사가 적지 않은 관심과 노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생각했던 만큼의 지적 성장과 정신적 발전을 얻지 못했다. 그때 부친이 나에게 들려준 말은 옳았다. 뒷간의 쥐는 더러운 것을 먹고 사나 곳간의 쥐는 쌀을 먹고 자라기 마련이라는 얘기였다. 아직 환경을 극복하고 이끌어 나가기에는 너무 철이 늦었고 자신이 적었다. 대학의 진학이 이런 환경에서 허둥거리던 나를 구출해준 셈이 되었다. 4. 이렇게 정신적으로 굶주리고 있던 나에게 대학 생활은 큰 빛과 희망을 주었다. 다시 독서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어떤 형태의 책이든 간에 철학적 문제가 표현된 것이면 가리지 않고 읽었다. 준 철학적 독서라고 보아 좋을 내용의 책들이었다. 이상스럽게도 쇼펜하우어나 니체 같은 무신론자들의 책이 관심을 끌었다. 실제에 있어 그들의 저서만큼 강렬한 문제의식을 내포한 책은 많지 못했다. 비교적 진지하게 삶의 문제와 대결하게 되었고 그 문제들이 철학적 해결을 얻고 싶은 충동을 짙게 받았다. 그리고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는 서서히 사색이 어떤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책으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싶을 때는 계속 읽게 된다. 그러나 책을 통해 문제를 지시받았을 때는 사색이 불가피해진다. 나는 니체와 쇼펜하우어를 즐겁게 읽었다. 그러나 그들의 정신과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그들의 문제는 중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해결은 만족스러운 것이 못 되었다. 니체의 초인도 과정과 광렬한 요청일 수는 있으나 현실의 인간은 못 된다고 생각했다.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도 자가당착의 모순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를 독자가 스스로 해결짓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때의 해결은 부정적 지향이어야 하며 결론은 자신이 내려야 했다. 1월 즈음에 읽은 키에르케골과 도스토옙스키는 나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내가 막연히 느끼고 있던 신앙적 과제에 인간적 해결을 주기 시작한 것이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큰 도움을 주었다. 본래부터 기독교란 인간적 문제에 신앙적 해결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을 교회주의자나 신학자들은 줄 수 없었던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독서를 계속하는 동안에 나는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기 시작했다. 모든 문제는 내 것으로 되어야 하고 그 문제들은 나의 사색적 과정을 통해 해결되며 해석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때부터는 읽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사색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 어떤 때는 90을 읽고 10을 생각하는 독서를 했다. 그러나 대학에 있을 때는 60을 읽고 40을 생각하거나 때로는 50을 읽고 50을 생각하는 단계로 변하기 시작했다.